전략 세우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트렌디에서 클래식으로라고 바꿔봤습니다. 네, 마치 패션 잡지의 헤드라인 같은 그런 한마디를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게 모멘텀 관련 종목들, 시장에 뭐 테마가 좀 있는 좀 약간 트렌디한 종목이었다면 오늘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전통 시장에서 전통적인 이제 실적에 좀 관심이 가져지는 좀 클래식한 종목들로 시장의 시선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장 한마디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런 트렌드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포착되는 종목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치인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사실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요 하우스들의 전망치가 한 6조 원 정도였습니다. 6조 원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 쪽에 이제 러시 오더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IM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뭐 사실 한 2주, 3주 전부터 해가지고 주요 이제 하우스들에서 이걸 인지를 하고 목표가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게 10조였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12조를 넘겼으니까 엄청난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렇다면 뭐 명확하게 가전도 많이 팔렸겠구나,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팔렸겠구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디램 가격의 하락폭을 감안하면 물론 반도체 쪽도 분명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좀 느껴지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이제 확정치를 봐야 알겠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으로 오늘 뭐 스마트폰 관련 종목도 좀 잘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좀 당분간은 좀 시장의 IT 섹터군 내에서는 조금 주도군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이 또 지금 출시가 되잖아요. 아이폰 출시를 또 앞두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말해주듯이 삼성전자 쪽에 갤럭시향 매출도 꽤 괜찮게 잘 나왔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섹터들에겐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좀 수익 극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신규 매수도 IT 쪽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이전에 지니 스탁을 통해서도 많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미국 대선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표 하나하나가 투표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선거인단 투표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이 지지율 격차가 계속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바이든의 당선 확률을 좀 증가시키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글로벌 주요 증시도 이쪽에 조금씩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바이든의 공약을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뭐 뉴욕 증시에서도 계속 흐름은 좋거든요. 우리나라 뭐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바이든이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로벌 지금 그린 뉴딜 관련 쪽은 지속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중국까지도 계속 트렌디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 테마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이 시나리오에서 그냥 단지 수혜주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진짜 큰 흐름은 달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유도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민주당과 바이든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달러를 인위적으로 많이 찍어서 달러 약세를 하기보다는 주변국을 압박을 해서 주변국 통화를 올려서 상대적으로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쪽을 좀 선호한다면 민주당이랑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달러를 그냥 찍어내는 거거든요. 물량으로 달러를 이제 찍어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뭐 달러 패권은 확실하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시장이나 이머징 시장이나 아니면 상품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만큼 달러가 넘쳐난다라는 거, 달러 유동성이 뭐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에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니까 충분히 저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최근에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차트가 이쪽에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국제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 선물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달러 약세와 관련된 부분에 좀 포지션이 좀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좀 달러 쪽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인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상 환율 정책에서 본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과 바이든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우리 시장, 이머징 시장, 그다음 상품 시장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만기일인데 지금 만기일 포지션을 보면 기관 쪽에서의 좀 매물이 좀 추세 막판에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나와 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만기일의 수급적인 변동성은 단기 변동성인 거지 뭐 시장의 추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너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종목이나 섹터 중에서 관심 깊게 보고 계신 부분들 몇 가지만 팁을 주신다면요. 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두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5G와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인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종목들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결국에는 국내 쪽에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댐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현재 정부가 항내망이라든지 뭐 사내망, 뭐 관공서 쪽에 기관망 쪽에 국산화, 이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화웨이거든요. 이걸 지금 다 걷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혜가 되는 건 대표적인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쿼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비쿼스보다는 제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비쿼스는 아무래도 국내 쪽 매출이 더 많죠.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다산전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북미 쪽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 매출이 좋습니다. 내년도 이제 도쿄 올림픽은 언택트 올림픽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쪽에 이제 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집행된다는 거. 그렇다면 일본 쪽에의 매출 비중이 높은 또 이런 네트워크 장비는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거기 대표주는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보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조정 주실 때 좀 관심 가지시면서 계속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사실 5G 종목군들이 이 상승 분위기에선 약간은 좀 소외된 감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더 마스터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보라이즌한테 8조를 받았다는데 왜 이게 수주가 안 나오나라는 거죠.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미 다 PO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매 의향서들은 각각의 이제 이 회사들이 다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물량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는 건 시기는 조금 더 뒤에 미뤄지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되지만 5G 내에서는 분명히 차별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메인군들만 수주를 거의 다 받을 겁니다. 물론 다른 작은 애들도 분명히 수주는 받겠죠.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특정 특정 회사에 다 몰아주기는 어렵거든요. 분명히 따게 받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량 자체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대. 이런 종목들을 지금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항상 이야기드린 것처럼 5G는 그냥 네 종목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KMW, 다산네트워크, 솔리드, 그다음에 그 이노와이어리스 이쪽이 제일 메인군이니까 그다음에 RFHIC까지요. 요까지 포함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다른 것들은 하시면 조금 매출에 대한 실망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이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고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안일 것 같거든요. 이번 달 안에 구매 이 주문서 받아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발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쪽 관련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걱정하지 말고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